무릎이 쑤셔 계단 한 칸도 오르기 힘들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챙겨 먹고 파스를 붙여도 잠시뿐 고통은 다시 밀려왔지요. 그래서 하루하루 외출이 두렵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늘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버리던 그것을 차로 끓여 마시기 시작한 뒤부터였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발걸음에 힘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하찮게 여겨왔던 껍질 한 조각, 칼질할 때 툭툭 잘라내 버리던 그 껍질이 사실은 약보다 강한 힘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결코 한 사람의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을마다 이 껍질을 버리지 않고 차로 끓여 먹던 노인들이 관절 통증이나 기침, 혹은 혈압 문제까지 완화되는 경험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달콤한 가을 과일, 하지만 먹을 때마다 무심히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바로 그것. 사실은 가장 귀한 영양이 껍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해답을 그냥 버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옛 어른들은 괜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닙니다. 껍질째 먹어야 보약이다.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경험으로 체득한 지혜였던 거죠. 지금은 과학이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배 껍질 속 루테올린, 감 껍질의 타닌 성분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이들은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관지를 보호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로 속속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껍질은 그냥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혹은 껍질에는 농약이 묻어 있으니 아예 먹지 말아야 한다는 오해도 많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씻지 않은 껍질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씻어내면 그 껍질은 버려지는 순간 보약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하던 분이 껍질차를 마신 후 걷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우리가 무심히 버리던 그 껍질이 도대체 어떤 힘으로 몸속 통증을 다스리고 삶의 질을 바꿔 놓는 걸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비밀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앞으로는 과일을 먹을 때 절대로 껍질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무릎이나 허리 혹은 기침과 같은 불편한 증상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약보다 가까이, 그리고 약보다 강하게 당신을 돕는 방법이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앞으로 더 알찬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지켜가는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을이 되면 달콤한 과일들이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하지만 정작 껍질은 칼로 슥슥 잘라내어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대부분은 껍질은 딱딱하고 거칠다, 농약이 묻었을지 모른다, 껍질째 먹으면 속이 탈 난다 같은 이유를 대며 당연하게 버리곤 하지요. 이런 습관은 사실 우리 몸에 큰 손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린 그 껍질에야말로 통증을 누그러뜨리고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진짜 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과 껍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김영숙 어르신은 몇 년째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큰 차도를 못 느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얼굴이 찡그려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가 사과 껍질을 모아 차로 끓여 마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버리던 껍질을 모아 따뜻하게 달여 마시기 시작했죠. 몇 달 뒤 놀랍게도 무릎에 뻣뻣함이 줄고 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지요.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된 최근 연구에서도 퀘르세틴이 관절염, 동물 모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김영숙 어르신이 느낀 변화가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배 껍질은 어떨까요? 가을만 되면 기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관지가 약해져 조금만 바람이 차가워져도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끓으며 숨쉬기가 불편해지지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68세 이정자 어르신도 매년 환절기마다 심한 기침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릴 적 어머니가 배 껍질을 말려 달여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방법을 다시 실천해 보니 차갑고 건조한 계절에도 목이 훨씬 편안해지고 밤마다 시달리던 기침이 줄어든 겁니다. 배 껍질 속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기도 염증을 줄이고 호흡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중국 난징의대 연구진은 배 껍질 추출물이 천식 모델에서 기도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랜 옛날 어머니들이 배 껍질을 다려주던 지혜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이지요. 마지막으로 감 껍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시장 좌판마다 주황빛 감이 수북이 쌓이는데 껍질은 언제나 그대로 쓰레기 봉투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72세 최민호 어르신은 그 껍질을 말려 차로 끓여 마시는 습관을 오래전부터 이어왔습니다. 혈압 때문에 늘 조심해야 했는데 감 껍질차를 꾸준히 마신 뒤로 혈압 수치가 한결 안정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약을 끊은 것은 아니지만 약에만 의존하던 불안감이 줄고 삶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감 껍질에는 타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타닌은 혈압 조절과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며 소염 작용도 뛰어납니다. 특히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요.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 껍질 추출물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고 간 해독을 돕는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찮게 버리던 그 껍질이 혈관과 간, 나아가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였던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과일 껍질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몸을 지켜줍니다. 사과 껍질은 관절과 혈관을, 배 껍질은 호흡기를, 감 껍질은 혈압과 간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약이 당장의 증상을 눌러줄 수는 있지만 몸을 전반적으로 다스려주는 데에는 이런 자연의 힘이 오히려 더 든든할 때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심히 깎아내어 버리던 그 껍질을 다시 살려낸다면 약에만 의존하던 삶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덜 불편해지고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가을이 되면 달콤한 과일이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하지만 정작 껍질은 칼로 슥슥 잘라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대부분은 껍질이 거칠고 질기기 때문에 먹기 불편하다, 농약이 묻었을지 모르니 위험하다, 껍질째 먹으면 속이 탈 난다 같은 이유를 댑니다. 어쩌면 평생 습관처럼 껍질을 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을 내 손으로 버리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심코 버려왔던 껍질은 단순한 껍질이 아닙니다. 통증을 완화하고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힘이 담겨 있는 보약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사과, 배, 감 같은 가을 과일의 껍질은 나이 들어 겪는 관절 통증, 호흡기 불편, 혈압 문제 같은 흔한 고통을 완화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였던 겁니다. 먼저 사과 껍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김영숙 어르신은 오랜 세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붓고 쑤셔 계단을 오를 때면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파스를 붙여도 효과는 잠시뿐, 다음 날이면 다시 같은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고려해 보라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버리지 말고 모아 차로 끓여 마셔봐요. 나도 해봤는데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어. 김영숙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말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버리던 껍질을 모아 깨끗이 씻고 말려서 차로 끓여 마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릎에 뻣뻣함이 줄고 걸을 때 통증이 한결 가벼워진 겁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완치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외출이 두렵지 않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사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퀘르세틴이 관절염, 동물 모델의 염증 수치를 눈에 띄게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즉, 김영숙 어르신이 느낀 변화가 단순한 기분 탓이나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몸속에서 일어난 반응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배 껍질은 어떨까요? 가을철만 되면 기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관지가 약해져 찬바람이 불면 목이 칼칼하고 밤마다 기침이 이어져 잠을 설치곤 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68세 이정자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년 환절기만 되면 기침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약을 먹어도 시원하게 낫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배 껍질을 말려 다려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옛날에는 약이 귀하다 보니 집집마다 껍질을 잘 말려 두었다가 아이들이 기침을 하면 그걸 끓여 먹였던 겁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직접 배 껍질을 말려 다려 마셔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목에 칼칼함이 줄고 밤마다 괴롭히던 기침이 차츰 사라졌습니다. 배 껍질 속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기도 염증을 줄이고 호흡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0년 중국 난징의대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배 껍질 추출물이 천식, 동물 모델에서 기도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즉, 어머니들의 지혜로 내려오던 배 껍질차가 실제로 호흡기를 돕는다는 사실이 과학으로도 입증된 셈이지요. 이제 감 껍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을 시장에 가면 주황빛으로 물든 감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육은 즐겨 먹지만 껍질은 늘 쓰레기 봉투로 직행합니다. 하지만 72세 최민호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감 껍질을 모아 말려 두었다가 차로 끓여 마시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혈압 때문에 늘 긴장하며 살아야 했는데 감 껍질 차를 꾸준히 마신 뒤부터 혈압 수치가 훨씬 안정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약을 끊은 것은 아니지만 약만으로는 느낄 수 없던 안정감이 찾아왔고 덕분에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감 껍질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타닌은 혈압 조절을 돕고 혈관을 안정시키며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간 해독을 돕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감 껍질 추출물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고 간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우리가 무심히 버리던 껍질이 혈압과 혈관, 간까지 지켜주는 강력한 도움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에는 농약이 묻어 있으니 먹으면 위험하다고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씻지 않고 무턱대고 먹는 건 당연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담갔다 헹구면 잔류 농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친환경 재배나 저농약 과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껍질의 이점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껍질째 먹거나 차로 달여 마시는 습관은 건강을 위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찮게 버리던 그 껍질 한 조각이 무릎 관절을 가볍게 만들고 기침으로 괴로운 밤을 편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켜 마음까지 놓이게 만든다면 그 가치는 약보다도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속설이나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몸으로 겪고 있는 생생한 경험입니다. 물론 껍질만 먹는다고 모든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에만 의존하던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자연의 힘을 빌려 몸을 보살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일상 전체를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껍질의 힘입니다.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껍질이라 해도 그것과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 껍질과 고지방 음식의 조합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삼겹살이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기름진 음식은 혈액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이때 사과 껍질의 항산화 성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 흡수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기를 많이 먹은 뒤 사과를 후식으로 먹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위 속에서 지방과 과일의 섬유질이 뒤엉켜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 분들에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 껍질과 찬 음식의 조합입니다. 배 껍질은 기침과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차갑게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즙을 껍질째 갈아 냉장고에 두었다가 차갑게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관지가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찬 음식은 기도를 자극해 기침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속이 냉해져 설사나 복통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아산에 사는 70세 박순애 어르신은 밤마다 기침이 심해 배 껍질을 갈아 냉장고에 보관한 뒤 차갑게 마셨다가 오히려 기침이 더 심해지고 속까지 탈이 났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달여 마셔야 약이 되는 것을 차갑게 먹는 바람에 독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감 껍질과 술의 조합입니다. 감은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껍질째 술안주로 먹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감의 타닌 성분은 알코올과 만나면 위 속에서 딱딱하게 엉겨 붙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심하면 위석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66세 정성호 어르신은 회식 자리에서 감을 술안주로 자주 먹곤 했습니다. 그러다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갔더니 위석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도 감, 특히 껍질째 술안주로 먹는 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숙취 해소를 돕는다는 이유로 무심히 먹던 감 껍질이 오히려 위를 괴롭힌 셈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과일 껍질과 약물의 부적절한 조합입니다. 과일 껍질 속에는 섬유질과 다양한 식물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하는 시니어 분들이 껍질을 곧바로 함께 섭취하면 약의 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당약은 음식물의 섬유질과 만나면 흡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병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최소 12시간 간격을 두고 껍질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껍질은 보약 같은 힘을 갖고 있지만 조합을 잘못하면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과 껍질은 기름진 음식과 멀리해야 하고 배 껍질은 반드시 따뜻하게 섭취해야 하며 감 껍질은 술안주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시간 간격을 두는 습관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껍질은 약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듯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할 때 비로소 껍질에 진짜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혼자만으로는 힘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듯 음식 역시 함께 만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과 껍질, 배 껍질, 감 껍질도 혼자만 먹는 것보다 다른 음식과 어울릴 때 약보다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 껍질과 계피의 궁합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 풍부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계피가 더해지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계피에는 시나몰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따뜻한 물에 사과 껍질과 계피를 함께 넣고 끓이면 향긋한 차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경남 창원에 사는 71세 장현주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사과 껍질차를 꾸준히 마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계피를 조금 넣어 달여 마신 뒤부터는 무릎 통증뿐 아니라 손발이 저리던 증상까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한결 따뜻해지면서 잠도 더 잘 온다고 했습니다. 사과 껍질과 계피의 만남이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을 동시에 지켜준 겁니다. 두 번째는 배 껍질과 꿀의 궁합입니다. 옛날 민간요법에서 배를 꿀과 함께 찌거나 달여 먹던 방법을 기억하실 겁니다. 배 껍질 속 루테올린은 기도의 염증을 줄여주고 꿀은 기관지를 부드럽게 보호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환절기 기침에 정말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7세 김정자 어르신은 가을마다 밤에 기침이 심해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러다 배 껍질을 넣고 꿀과 함께 달여 먹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며칠 만에 기침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예전에는 약을 먹어도 쉽게 낫지 않던 기침이 껍질과 꿀의 조합으로 훨씬 빨리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따뜻한 단맛 덕분에 마음까지 편안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 껍질과 생강의 궁합입니다. 감 껍질의 타닌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더해지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요. 특히 손발이 차고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이 조합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2세 이민호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고 혈압이 들쭉날쭉해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감 껍질과 생강을 함께 달여 마시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손발이 훨씬 따뜻해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겨울철 감기도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감 껍질과 생강은 마치 겨울철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번째는 새 과일 껍질 모두와 녹차의 궁합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지방 대사를 도와줍니다. 사과 껍질, 배 껍질, 감 껍질과 함께 끓여 마시면 각 껍질의 장점이 녹차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관절 통증, 기침, 혈압 문제를 동시에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69세 박영호 어르신은 평소 무릎 통증과 고혈압, 잦은 기침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사과배감 껍질을 말려 녹차와 함께 우려 마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기침도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약을 덜 먹고도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껍질은 혼자만 먹을 때보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과 껍질은 계피와 만나 관절과 혈액순환을 돕고 배 껍질은 꿀과 만나 기관지를 지켜주며 감 껍질은 생강과 만나 혈압과 면역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새 껍질이 녹차와 만나면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것은 함께할 때 독이 되고 어떤 것은 함께할 때 약보다 강해집니다.
사과 배감 껍질의 궁합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이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껍질을 그냥 버리지 말고 좋은 음식과 어울려 몸을 위한 보약으로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껍질이 약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해도 막상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냥 씹어 먹으면 되나요? 농약은 어떻게 하죠?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껍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세척 방법입니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껍질째 먹으려면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대충 헹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큰 그릇에 물을 붓고 베이킹소다 한 스푼이나 굵은 소금을 넣어 과일을 굴리듯 문질러 씻어주면 잔류 농약이 훨씬 줄어듭니다. 식초를 조금 섞어 5분 정도 담갔다 헹궈내는 방법도 좋습니다. 농약이 걱정돼서 껍질을 못 먹는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씻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리는 방법입니다. 껍질은 그냥 버리기 전에 모아 두었다가 잘 활용하면 됩니다. 사과나 배 껍질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바짝 말려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감 껍질도 마찬가지로 얇게 잘라 말려두면 됩니다. 이렇게 건조시킨 껍질은 차로 끓여 마시기에 좋습니다. 만약 햇볕이 부족하다면 전기 오븐이나 건조기를 활용해도 됩니다. 단 너무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약한 온도로 천천히 말리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차로 끓이는 방법입니다. 말린 껍질을 손바닥만큼 한 줌 잡아 주전자에 넣고 물을 부은 뒤 약불에서 2030분 정도 끓여보세요. 사과 껍질차는 은은한 향이 좋아서 식후에 마시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배 껍질차는 기침이 잦을 때, 특히 목이 건조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감 껍질차는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손발이 차가울 때 좋습니다. 여기에 계피나 생강, 꿀을 곁들이면 맛도 풍부해지고 효능도 배가 됩니다. 무엇보다 따뜻하게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뜻한 차는 몸을 데워주고 흡수도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껍질째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꼭 차로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과 껍질은 잼이나 샐러드에 함께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배 껍질은 껍질째 졸여서 후식처럼 즐겨도 좋습니다. 감 껍질은 잘게 잘라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은은한 향이 배어 나옵니다. 특히 무침 요리에 잘게 썰어 넣으면 씹는 맛과 향이 독특해 입맛을 돋워줍니다. 다섯 번째는 섭취량 가이드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사과 껍질은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1개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배 껍질은 차로 마실 경우 한 번에 손바닥만큼 말린 껍질을 사용하면 적당합니다. 감 껍질은 타닌 성분이 많아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를 부를 수 있으니 하루에 작은 감 하나 분량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먹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저장법입니다. 말린 껍질은 습기가 없는 곳에 두고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껍질을 씻어 잘라서 소분해 냉동에 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차로 끓여 마시기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감 껍질을 냉동에 두었다가 차로 끓여 마시면 혈압 관리에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약과의 간격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직후에 껍질차를 마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최소 1시간, 가능하다면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껍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껍질은 그동안 우리가 무심히 버려왔던 것들이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약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잘 말리고 차로 달여 따뜻하게 마시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관절 통증을 줄이고 기침을 완화하며 혈압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가까이 있고 그 어떤 약보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껍질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과 껍질, 배 껍질, 감 껍질이 가진 놀라운 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칼로 슥슥 잘라내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던 그 조각이 사실은 약보다 강한 보약이었다는 사실 이제는 잊지 못하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가장 소중한 가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껍질은 늘 버려지는 존재였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패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버리지 않고 제대로 살려내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과 껍질은 무릎 관절과 혈관을 가볍게 만들고, 배 껍질은 기침과 기관지를 편안하게 하며, 감 껍질은 혈압과 간을 보호합니다. 각각의 껍질은 다른 방식으로 몸을 돕지만 모두의 공통점은 우리에게 더 나은 하루를 선물한다는 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통증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고 싶을 때 껍질은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이론이나 연구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몸으로 겪고 변화된 경험입니다. 그 경험 하나하나가 껍질이 가진 힘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껍질을 버릴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 살려낼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무릎이 아파서 외출을 망설이셨나요?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셨나요? 혈압이 불안정해 하루하루가 긴장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껍질을 떠올려 보십시오. 집 안 식탁 위에 있던 그 사과와 배, 주황빛으로 물든 감. 껍질은 오늘도 조용히 버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껍질을 다시 살려내어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껍질 하나로 모든 병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처럼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매일 차 한 잔을 마시듯 껍질차를 끓여 마시는 습관. 그 단순한 선택이 약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뒤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과를 깎으실 때 껍질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배를 드실 때 껍질을 잘 씻어 따뜻하게 달여보세요. 감이 익어갈 때 껍질을 말려 두었다가 겨울철에 차로 끓여 드셔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편안함으로 바꿔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더 이상 껍질을 무심히 버리지 않고 그 속에 담긴 보약의 힘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껍질을 활용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건강한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함께 껍질의 힘을 널리 나누어 더 많은 분들이 약보다 가까운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